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테크놀로지. 나이로 보나 취향으로 보나 나는 다분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 호흡이나 에너지 감각,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한 수승화강 상태 등 내가 평소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대부분이 아날로그적 감성과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교육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직접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던 내가 팬데믹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게 되자 마치 손발이 꽁꽁 묶이는 것 같았다. 한 공간에서 함께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데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한다는 말인가? 막막하기만 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대면 프로그램이었던 워크숍과 명상여행을 온라인으로 바꾸었다. 화상 미팅이야 팬데믹 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지만 워크숍이나 명상여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교감하는 데서 오는 친밀감과 연대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온라인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결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화면을 통해서도 참가자들의 호흡과 에너지 상태를 느낄 수 있었고 서로의 기쁨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면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기도 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었다. 마음이 통할 수 있으면 디지털이든 아날로그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음이 통하면 지금의 놀라운 통신 기술과 기기들은 훨씬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이어져 있지 않으면 최첨단 통신수단도 무용지물이다. 현재 사람들 사이의 소통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사용한 데이터량이 아니다. 데이터량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는 10년 전보다 10배, 100배는 서로 잘 통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통, 편견, 배척, 왕따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을 통칭해 연결성 커넥티비티라 부른다.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로 이어주지는 못한다. 소통 기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신기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해내는 것이다. 신기술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고 말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폐기물과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삶의 방식을 기존대로 유지한 채 단지 뒤처리만 좀 더 개선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선택이고 실천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 2016년 3월에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세계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 기사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 세계적인 대결은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4대1이라는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대국의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고 인류의 미래에 관한 우려 섞인 예측을 낳았다. 그 이후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 연구 분야만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을 폭넓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은 큰 화제가 되었다. 최첨단 기기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나 연구실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까지도 관심이 뜨겁다. 어느 날 TV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주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이 자녀 교육에서 얼마나 큰 화두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 기초한 기계화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한 대량 생산 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의 도입을 통한 정보화 혁명이라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기능을 사람에 더 가깝게 하고 사람의 지적인 기능을 대체하는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기와 도구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이렇게 연결된 사물 간의 실시간 교류를 가능케 하는 초고속 통신망, 슈퍼컴퓨터로 몇백 년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안에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1,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생산 능력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한편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비롯한 인류 전체의 복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생겨났다.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던지고 있다. 미디어 기술이 사람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슈가 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의 사용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안전 위협과 취업 기회의 감소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개발 분야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은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위험한 일들에서만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위험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도 한다. 그들이 그린 그림이 실제로 예술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가상인간이 많은 기업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실제 인간과 비슷한 외향이면서 훨씬 우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신체와 결합한다면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로 남을 직업이 얼마나 될까? 이미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시간을 사람과 보내기보다 디지털 미디어와 더 많이 보낸다. 만일 사적인 삶의 영역에 휴머노이드가 도입된다면 우리 삶은 앞으로 얼마나 인간적인 상태로 남게 될까? 앞의 사례들은 기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이들의 공통점은 독점 자본과 기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지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소수가 자본과 기술을 독점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많은 사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정보와 기술의 독점과 정보 접근의 불평등성은 이미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이다. 더 나아가서 맞춤 정보를 통한 의식의 통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자율성의 상실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생산 과정의 인공지능화로 노동 기회의 상실,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디지털 독재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물론 기술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 앞에는 희망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태 발자국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자유로워져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더불어 질병과 통증을 걱정하지 않고 연장된 생명으로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오직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과 기술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극복하고 조화롭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지구상에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류 역사상 이만큼의 가능성과 위험, 이만한 무게의 책임을 동시에 떠맡은 세대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 지혜의 인간이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인류를 특정짓는 조건인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인류의 지능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선물이 될지 재앙이 될지 두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기 때문이다. 지능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결국 자신을 파괴하도록 이끈다면 그러한 지능을 지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구적 지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리고 다른 생명체도 살리는 사려 깊은 지혜이다. 그러한 사려 깊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이다. 우리 앞에 모순된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다. 그중 어떠한 쪽이 현실이 될지는 오로지 우리의 자각과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인성회복이다. 이는 개인으로서 인류 전체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진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며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지배종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때문이다.
거의 모든 나라와 문화권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는 대부분 지적인 능력과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똑똑하다는 것은 자랑거리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지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자아상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프로 바둑 기사 한 명의 자존심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자아상이다. 인간과 다른 인공지능의 명확한 장점은 선택과 판단에서 편견과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만 보장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을 데려다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제한 조건도 두지 않고 이 질문의 답을 제시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인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동료 인간들과 다른 수많은 생명체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기술적 성과가 보여주듯 지적인 능력이 더 이상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진정한 특성은 무엇일까?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양심, 성찰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 성찰하는 능력이 있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경험을 통해서 통찰을 얻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근원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며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한다. 이 두 가지와 함께 인간을 정말로 인간답게 하는 것, 특히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인간의 특성은 공감 능력일 것이다. 공감 능력이 있기에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대상을 마치 자신처럼 느낄 수 있고 자발적으로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쟁과 지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제도 속에서는 지성이 항상 우선시되었다. 공감 능력은 부차적인 가치로 취급되거나 심지어 경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억눌러야 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지 않는 지성이 우리 삶의 기반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위대함은 지성과 공감 능력이 통합될 때 드러날 수 있다. 지성으로 공감 능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적인 능력을 사용할 때 지성은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지구의 희망인 이유이다. 인간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의 희망이다. 나는 우리에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 기술과 인간의 융합.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특이점 싱귤레러티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기하급수적이고 가속적인 발전 속도를 볼 때 특이점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 세대 내에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측한다. 얼마 전에는 구글의 한 연구원이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이 자각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그런 글을 해고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계의 지능이 인간 지능의 총합을 넘어섰을 때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해봐야 한다.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나 되지만 인류가 출현한 지는 40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는 길게 잡아도 20만에서 30만 년을 지나지 않는다. 지구의 탄생에서 지금까지를 하루로 잡으면 현생 인류가 존속한 기간은 불과 3.8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구의 역사 동안 쉼없이 이어져 온 장엄한 생명의 진화를 잘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이 매우 소중하고 도드라져 보이지만 전체 생명 진화의 역사로 보면 그중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다. 현생 인류에 도달할 때까지 자연계에서 진화의 가장 큰 동력은 생존과 번식이었다. 먹이를 찾고 짝을 찾아 번식하고 무리를 퍼뜨리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현대 문명 속에서는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이전과 같은 진화의 동력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우리는 먹이를 구하고 짝을 찾기 위해 더 빨리 달려야 할 필요도 없고 더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생물학적인 진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인류에게 남은 진화의 통로는 무엇일까? 한 축은 영적인 각성과 의식의 확장, 다른 축은 기계와 인간의 융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계와 인간의 융합을 경험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시간과 거리에 제약 없이 많은 사람과 연결하고 소통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 의식의 범위, 관심사 등은 과거로 치면 어지간한 현자나 도통한 사람을 넘어설 것이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의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술과 인간은 물리적으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거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있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될까? 핸드폰은 이미 우리 몸의 일부처럼 기능하고 있다. 지금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지만 머지않아 필요한 기능들을 몸에 장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의 인간의 활동 범위가 지구를 벗어나게 된다면 현재 우리 몸은 인류의 탐구와 개척 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일 것이다. 현재 인간의 몸은 지구 중력의 5배도 버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배만 되어도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몸의 모든 곳이 고장이 날 것이다. 매일 시간 맞춰 먹이고 씻기고 애지중지 관리해도 100년을 지속하기 어렵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이미지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있고 육체에 뿌리를 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육체가 인간의 한계가 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의식과 정보를 담을 그릇이 반드시 지금과 같은 육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인공장기들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신체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인공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인간의 정의에서 생물학적인 요소와 공학적인 요소의 경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형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의식이고 그 의식에 담겨있는 정보이다. 기계와 인간의 대립은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이다.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를 그리는 많은 소설에서도 이는 미래 세계의 주요한 사회 갈등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미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고 많은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형적인 인간과 기계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기계와 인간,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은 대립적인 관계일 필요가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 아니라 의식과 의식, 정보와 정보의 대립이다. 기계와 인간이 융합된 생명체를 움직이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고 어떤 정보냐는 것이다. 그것이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지 파괴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지이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이다. 공생이라는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 나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나야 할 5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한다. 5차 산업혁명.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회복처럼 규모가 크고 구성 요소가 많아 여태껏 해결할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갈 답과 그 답을 구현할 기술적인 방법까지 얻을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부정부패와 타락 걱정 없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분배를 최적화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기계로 처리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안전한 직업과 함께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소수의 개인과 집단이 세상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지배할 수 있다. 대다수가 자기 삶의 결정력을 잃어버린 채 무력하고 분리된 개인으로 목표나 희망 없이 하루하루 수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그림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그러한 변화가 5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5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혁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5차 산업혁명은 시간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의 혁명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일어나는 혁명이다. 의식의 변화 없이 기술적인 발전만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인류 미래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자폭하는 시작이 될지 모른다. 5차 산업혁명은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혁명이 아니라 의식의 각성을 통해 생활 문화에서부터 산업을 혁신하는 혁명이다. 따라서 과학자나 엔지니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혁명이다. 우리는 5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적 성과를 공생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평화롭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구 공동체를 실현하고 책임 있고 성숙한 문명으로서 더 큰 우주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